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천청사에서 중앙선관위 출입기자 및 방송, 신문,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보도자료와 해명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MBC, OBS 등 지상파 방송국을 비롯한 국회방송, 뉴시스 등 다양한 매체에서 약 100여 명의 취재진이 참석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은 일각의 의혹을 해소할 기회라는 기대감과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긴장감이 공존하며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실시됐는데요.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설명, 위원회 통신망 보안체계 설명,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 등 선거 장비 구성, 재원 및 작동 원리 설명,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 주요 의혹 사례 설명 및 선거 장비 내부 구조 공개,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선관위 직원들이 공직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의 전반적인 과정, 위원회 통신망 보안체계, 선거 장비의 구성, 재원과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격적인 사전투표와 개표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연은 모의 선거인 명부, 모의 신분증과 함께 지역구 후보자 4명의 사전투표 용지, 비례대표 35개 정당 사전투표 용지 등을 사용했고 최대한 실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사전투표 시연은 사전투표 개시 전 투표 준비 절차부터 시작했습니다. 투표 준비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소에 설치된 모든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인 이상 유무 및 기표소 및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어 통합 명부 시스템 투표 현황조의 화면에서 투표 개시 전 투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 개시를 합니다. 사전투표 시연은 본인 여부 확인, 통합 명부 시스템 조회, 사전투표 용지 발급, 기표, 투표함 투입 등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의혹이 있는 사전투표 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2차원 바코드에는 일련 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위원회명도 함께 포함되어 총 31자리로 표시되며 일련 번호는 관내 관외 구분 없이 구시군 선관위 기준 전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선거별,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자의 투표 기록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사전투표자의 투표 사실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의 투표 용지 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일자, 사전투표명이 기록되어 이중투표를 방지한다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이어진 사전투표 마감 절차 시연은 관외 사전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을 각각 나눠 진행됐습니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먼저 개함하여 회송용 봉투수를 계산 후 우체국에 인계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가 있는 경우 별도 봉투에 담아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 별도 개표하며 개표 결과를 해당 시도위원회에 송부하면 해당 시도위원회는 관할 구시군 위원회로 개표 결과를 보내 합산한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입구에 잠금핀을 꽂아 봉쇄한 후 투입구 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하고 정당 후보자별 참관인과 함께 서명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개표 참관인 참관하에 경비경찰을 동행하여 개표소에 이송합니다. 계속해서 개표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관할 선관위에 보관된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 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 입회 하에 이상 여부 확인 후 경찰을 동반하여 개표소로 이송하는데
개함 전에 투표함 적치 장소의 적치 후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 봉쇄, 봉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원장의 개함 선언을 시작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개함부에서는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지를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하여 가지런히 정리하는데 개표 사무원들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투표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옮겨지는데 투표지 분류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보안 카드가 있어야 해 인가된 사람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읍면동, 투표구, 후보자, 선거인 수 등이 들어있는 기본 정보를 USB에 담아 투표지 분류기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면 선거인 수 등 정보가 표출되기 때문에 개표 과정 중 통신으로 선거인 수 등의 자료를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후보자의 기호, 정당, 후보자, 기표란 등 어느 란에 기표하더라도 분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유효 집계전을 작성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매수를 기재한 표시전을 붙여 개표 상황표와 함께 투표지 운반 상자에 담아 심사 집계부로 인계하고 심사 집계부에서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매수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매수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에 후보자별 분류 매수를 기재하게 되고 마지막 란에 두 개의 수치를 합산하여 기재하면 이 수치가 바로 후보자별 득표가 됩니다. 이를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다시 한번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득표수 등을 검열한 후 위원장의 공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보고석으로 인계되는데요. 보고석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면 중앙선관위에 보고, 집계되고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사에 공개된다면서 선거 장비와 개표 보고 시스템은 수개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조작 등으로 개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모든 시연이 끝나고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등을 시연 현장에서 해체해 내부를 공개하여 외부 통신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전투표 관리, 개표 관리, 투표용지 보관 등 의혹들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참석한 기자 중 일부가 화성시 갑 봉담읍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0명이라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은 총 16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그중 10개의 리는 화성시 갑 선거구로 6개의 리는 화성시 병 선거구로 분할하여 획정하여 봉담읍은 2개의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1개소만 설치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봉담읍이 속해 있는 화성시 갑 선거구와 화성시 병 선거구 중 어느 하나의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내 선거인으로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선거인 수가 많은 화성시 병 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관내 사전투표 대상자로 화성시 갑 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모두 관외 사전투표 대상자로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화성시 갑 선거구 봉담읍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관외 사전투표로 투표했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따르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 세로 격자 무늬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원 바코드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서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차원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 숫자 1처럼 보여서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4년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때부터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자료집을 배부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참석자들 간의 열띤 질의응답이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투개표 등 절차 사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상 미흡한 사례는 더욱 철저한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선거소송은 5월 15일, 당선소송은 5월 16일까지였는데요.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등의 소송이 총 12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선거 무효 소송이 122건이고 당선 무효 소송이 1건,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이 2건입니다. 선거 소송의 대부분은 사전투표 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과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사이의 차이가 오차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사유로 꼽았는데요. 그 밖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및 후보자 등록이 법에 위배됨과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취소 등의 사유도 있었습니다. 또 투표 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고 정당에서 7건, 후보자가 24건을 신청하여 총 31건 중 28건에 대한 보전 집행이 완료되었고 3건은 집행 예정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제13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이 열렸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을 찾은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의 수강생들입니다. 모두 37명의 수강생이 참석하는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지난 5월 27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개강식은 김주헌 선거연수원장의 축사와 김홍신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습니다.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와 함께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더 많이 발전을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역량 있는 어떤 그런 리더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 분야에 관한 필수 과정, 외교, 국방, 경제사회, 역사, 인문 등의 교양 과정의 강의와 현장 체험, 문화예술 활동, 유권자 페스티벌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 활동을 함께 진행합니다. 교수진은 선거 분야의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 한명기 명지대 교수, 홍서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병조 조선대 특임교수 등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김홍신 원장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극소수의 좋은 사람, 현명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아름답게 남기는 사람이 꼭 돼요. 제13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는 5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홍신 원장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즐겁게, 자유롭게 살아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수강생들이 과정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는 6월 12일까지 선거 비용을 보전한다고 안내했는데 그 내용 알아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2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비용을 보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까지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보전 청구한 선거 비용은 관할 선관위가 그 청구 내역을 확인 조사해 선거일후 60일인 6월 14일까지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보전 비용 법정 지급 기한인 6월 14일이 공휴일이므로 6월 12일까지 보전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수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해당 정당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 27일부터 전국의 18개 TF팀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축소 누락,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공개 시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이번 시연회에서는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의 시연뿐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관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 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둘째,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가능. 셋째,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 넷째,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다섯째, 투표지 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등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장비 전용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어 인터넷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시연회에서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 전용 통신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통신망 구축은 2018년 말 통신사업자와 계약 체결로 진행했고 사전투표소의 선거 전용 통신망은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선으로 절대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혼용되지 않으며 폐쇄, 전용 통신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 기능이 있어 정보 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임차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해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개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개수기 및 그 방법 관련 특허를 과거에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선관위는 이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다면서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단순 보조 장비로 이미지를 읽는 센서나 외부와 연결되는 네트워크 관련 부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기호의 후보자로 분류되고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 랜카드가 존재하는 등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전했는데요.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하여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에게 분류된 사진만으로는 기표 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QR코드를 인식하여 선거별, 선거구별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운용장치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기 때문에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프린터는 제조사에 무선 랜카드 탈거를 요청했지만 무선 랜카드를 탈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메뉴에서 무선 랜 기능 및 설정을 제거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 장치가 존재해 선거구별 선거인수를 개표 상황표에 표기하고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무선 통신을 통해 실시간 백업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 중 실시간 무선 통신을 통해 개표 상황표에 선거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 전 선거인수 정보를 USB에 담아 투표지 분류기에 수동으로 반영하며 투표지 분류 시 해당 이미지를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해 노트북에 저장하며 개표 종료 후 구시군위원회가 USB나 외장하드 등 별도의 외장 장치에 저장해 봉인 관리할 뿐 무선 통신으로 실시간 백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의 지역구 개표와 관련해서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 비해 100표 정도 더 많게 나왔지만 분류기를 재부팅한 후 재분류한 결과 2번 후보가 11표 정도 더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책임 사무원이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 개표 중 개표 사무원의 착각으로 적재함의 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함께 고무밴딩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분류한 것이라며 당일 개표소에서 분류된 투표지의 혼입 사실이 없으며 개표 참관인이 각 후보자의 적재함에서 꺼낸 후보자별 투표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혼입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투표지의 기표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재확인 대상으로 처리되며 심사 집계부에서 해당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심사하여 유무효표를 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공개시연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동안 해소되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정당의 합당과 공직선거 투표용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정당의 합당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던 정당들이 선거가 끝난 후 기존 정당과 합당을 하면서 정당의 합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합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정당의 합당은 크게 기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신설 합당과 한 정당이 다른 정당에 합당되는 흡수 합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설 합당과 흡수 합당 모두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서 합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정당들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는 신설 합당은 정당의 대표자가 법에 의한 합동회의에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의 명칭과 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당원, 대표자,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의 인형,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중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의 사항은 등록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래도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당도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정당의 합동회의에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의 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만약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신설합당 등록 신청을 수리하거나 흡수합당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터넷 등의 합당 공고를 해야 합니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합당했을 때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되며 합당 전의 입당 원서를 합당된 정당의 입당 원서로 봅니다. 그리고 중앙당이 합당한 경우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보는데 신설 합당의 경우 합당 등록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 대회를 거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해당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정당의 합당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데요. 정당의 합당이 정당의 목적과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공직선거 투표용지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투표 시 투표용지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음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용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직선거 투표용지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투표용지는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의 종류와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제외투표 등 투표 방식에 따라 색깔이나 인쇄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쉽게 투표용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색깔인데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흰색, 자치구시군의 장선거는 계란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는 하늘색,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는 연분홍색의 투표용지 등을 사용하는데 이때 색도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표준에 따릅니다. 또한 투표용지는 선거일 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제외투표에 따라 인쇄 시기, 인쇄 장소, 인쇄 장치, 색도 구현 방법, 관리관인 날인 방식, 일련번호 인쇄 방식 등이 다릅니다. 먼저 선거일 투표용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선관위가 정한 인쇄소에서 옵셋, 디지털 등의 인쇄기를 사용해 색지에 인쇄합니다. 선거일 투표용지의 관리관인은 직접 날인하고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해 절취 후 배부합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용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 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인쇄합니다. 이때 흰색 용지에 컬러로 인쇄하는 방식으로 색도를 구현합니다. 사전투표용지의 관리관인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되어 있고 일련번호는 2차원 바코드로 인쇄합니다. 이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31자리가 표기되어 있을 뿐 유권자의 개인정보는 절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에 구시군 선관위 회의실 등 미리 공고한 장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흰색 용지에 컬러로 인쇄합니다. 거소투표용지의 관리관인 날인 역시 인쇄 날인이고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는데 절취 후에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합니다. 또 좌측 상단 여백에는 거소투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만 해당되는 제외투표용지입니다. 제외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제외투표 기간 중에 제외투표소에서 현장 발급하는데 흑백 열 전사 방식의 투표용지 발급기로 흰색 용지에 흑백으로 인쇄합니다. 관리관인 날인 방식은 인쇄이고 2차원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 투표용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표용지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와 알림자료 등을 통해 설명해왔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거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다시 한번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 등에서 조작이나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선거 사무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제기된 선거 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